안녕하세요. 버뮤다 피처스의 슬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집에서 좀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캠이 없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좀 일할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캠 안 보이는 게 낫겠죠? 네, 농담이고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제 해외 튜토리얼은 퀵 VFX라는 데고요. 옛날 강의예요. 네, 벌써 6년 된 강의인데 아직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그쵸? 네, 한번 갖고 왔는데 이분들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익스프레소 초보 강좌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프레소 쪽 그 초보 강좌들은 이쪽에서 조금 골라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10호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공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바운싱 되려면 우리 공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공을 갖고 오시고 스피어를 갖고 왔어요. 자, 여기 오늘 중요한 거는 레이디어스예요. 레이디어스가 뭔가요? 네, 반지름이죠. 네, 반지름이고 저는 여러분들은 아마 100cm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50cm고 뭐 상관없어요. 100cm든 뭐 어떤 크기든 상관이 없고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공을 지금 조금 각져 있죠. 네, 세그멘트를 좀 늘려서 동그랗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죠. 자, 우선은 저는 첫 번째 공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은 좀 작업할 게 좀 있습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키 인터폴레이션을 저는 리니어로 바꿀게요. 네, 이게 이따가 공 움직이는 속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오늘 내용에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주시고 저는 지금 90프레임 쓰고 있잖아요. 네, 여기를 120프레임을 쓰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바꿔주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드네트 들어가서 X쪽이죠. 네, 이 빨간 줄이 X예요. 자, 0프레임에 0cm 120프레임에 저는 1000cm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1m로 움직일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제 공이 튀기는 거 바운싱을 만들어 볼 건데 오늘 강의 주제가 익스프레소니까 익스프레소를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스피어 쪽에 오른쪽 클릭해서 시네마 4D 태그 익스프레소를 넣을게요. 자, 그래서 익스프레소를 넣는데 자,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익스프레소는 내가 어떤 물체를 작용했을 때 어떤 물체에 그런 움직임을 준다 이렇게 그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간에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죠. 넣는 게. 그래서 그걸 좀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오늘은 자, 우선은 이 여기에다가 우리 뭐 움직일 거예요? 스피어를 움직일 거죠? 네, 그래서 스피어를 갖고 올게요. 자, 스피어를 갖고 왔고요. 이 스피어 이쪽 앞쪽에 있는 것들 있죠? 이거를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보통 들어보니까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이제 운전자라는 의미죠. 드라이버가.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행동을 하는 장소예요. 네, 어떤 행동을 한 거. 근데 지금 이 앞쪽은 지금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죠. X로 움직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포지션에 있는 거 스피어 찍고 코디네이트 X에 X 포지션을 땡겨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는데 보통 어떻게 찾냐면 저기 빨간 줄에 코디네이트의 포지션에 X를 이렇게 눌러주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뭘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땡겨와서 넣는 겁니다. 노드 안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결과값이 필요하죠. 오늘 뭐 하냐면 자 오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물체가 X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운싱 된다는 거는 Y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X로 줬을 때 그 물체의 스피어가 움직이죠. 그게 Y로 움직인다. 그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값에는 Y 포지션 값이죠. 여기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걸 제가 한번
그냥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하면 쭉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내가 x만큼 얼만큼 움직일 때 y도 x의 값만큼 움직인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피어에 들어가서 우리 코드네트에 보시면 x가 지금 325cm를 움직였는데 y도 똑같이 325cm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 range mapper라는 자 이제 쓰는 방법 자 여기 돋보기가 있을 거예요. 익스프레소에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range만 쳐도 나올 거예요. range mapper를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노드를 자 이 range mapper는 뭐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정확한 설명은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시려면 그 C4D의 헬프 기능 있죠. 네, 헬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거기서 찾아주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레인지 매퍼는 내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결과를 줬을 때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저 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조절하고 싶어. 그 부분이 레인지 매퍼거든요. 자, 그래서 이 레인지 매퍼 안에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레인지 매퍼 안에 있는 내용물인데 뭐 데이터 타입 뭐 이런 거 있는데 벡터는 뭐 다른 얘기고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라 넘어가도록 하고 input range 보시면 자, 여기 user define 뭐 degree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우리가 이 값을 넣었을 때 이쪽이죠. 여기에 input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넣어요. 네, 이렇게 넣었는데 내가 input range는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값을 넣는 건데 그것을 user define 그러니까 내가 정해주느냐 내가 직접 정해주느냐가 user defined고요. degree는 각도죠. 각도. 그래서 어떤 회전값을 줄 때 degree를 넣는 거고 라디안은 또 어려운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percent는 내가 어떤 퍼센티지 내가 만약에 뭐 디포머 같은데 퍼센티지가 있는 디포머가 있죠. 그거를 조절하고 싶을 때 퍼센트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인풋은 이제 x는 거리잖아요. 내가 지금 이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숫자를 넣을 거예요. 최대값을 최소 최대값을 자 그래서 유저 디파인을 놔두고 output range 이거는 이제 결과물에 대한 거를 정해주는 건데 우리는 또 거리를 그러니까 y죠. 그러니까 거리죠. 그걸 우리가 직접 넣어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user defined를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네 이따가 설명하는데 오늘 이것만 쓸 거예요. 모듈로. 그래서 이따가 설명하고 자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여기다 넣을 건데 자 이걸 연결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input lower, input upper 이게 뭐냐? 아까 말한 최소값, 최대값이에요. 근데 우리 인풋이 뭐냐? 우리 아까 포지션 x죠. 그러니까 x의 거리죠. 그러니까 x의 포지션인 가장 최소값은 0이겠죠. 우리 0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최대값을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만약에 내 이 공이 한 번 튀었다가 내려오는 이 거리를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공을 5번 튕기게 할 거예요. 5번 튕기게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거리를 알죠? 이 전체 애니메이션 거리 아까 1000cm 넣었죠? 근데 5번을 튕긴다고 했으니까 한 번 튕길 때마다 200cm씩 움직이죠? 1000 나누기 5이기 때문에 5번 튕기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대값 input upper는 저는 200cm를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200을 넣었죠. 자, 그 다음에 output, 그러니까 얼만큼 높이에 올라갈 거야 이걸 정해주는 거죠.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네, 우리 최소값은 알죠. 우리 바닥이니까 0cm겠죠. 네, 그래서 0cm 넣고 output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 거리죠.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한 300cm를 최대값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300cm 올라간다. 그걸 정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이 잘 되는지. 쭉 올라가네요.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200cm 가고 마지막에 300cm를 그냥 가버리면 그 애니메이션이 그냥 쭉 지속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형태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스플라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플라인이 그래프가 있죠?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시면 이게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여기 로드 프리셋이라고 이걸 쓸 건데 만약에 나는 그래프를 직접 만들고 싶다. 그럼 이 그래프에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스플라인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쓸까요? 리니어? 리니어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는데 사실 공의 그 움직임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로드 프리셋에 있는 가우시안을 쓸 거예요. 굉장히 형태가 비슷하죠? 네, 이걸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윙팅. 근데 다시 튀어오르네요. 네, 그 이유가 있죠, 또. 자, 이 애니메이션이 지금 이렇게 가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그 애니메이션이 원래대로,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형태로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 있죠? 우리 만든 걸. 이거를 반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복을 해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듈로라고 있어요. 모듈로.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쉥.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죠, 이제. 튕겨 올랐다가 내려오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는데, 이게 공의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네, 공은 처음에는 빨리 올라갔다가 천천히 가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굉장히 수학적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 y 축이 있죠. x는 우리가 가는 거리면서 x로 가는 여기서 이 끝점이 그 거리를 치면 200cm예요. 그리고 이 x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시간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왜냐면 내가 200cm라는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y는 높이예요, 높이. 그러니까 그쵸, 높이죠. 그래서 이 점이죠. 최대점. 이게 300cm가 되는 거고 여기가 0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블로그에서 갖고 왔는데 이거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 거리 그래프예요. 자, 어떤 시간과 시간이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이죠. 이게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점점 있을 때 이 사이에 여기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즉,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는 속력이에요, 속력. 왜냐면 내가 어떤 시간을 갔을 때 그만큼의 거리를 간다. 즉, 거리 나누기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열심히 배웠으면 그게 속력이란 걸 알 수 있죠.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력. 그렇게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간이고 이게 거리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속도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속도가 느리다가 갑자기 훅 빨라지죠. 이 점이. 그것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가 이동거리고, 이 점박이만 보시면 압니다. 네, 점박이가 이동거리예요. 이 사이에. 그쵸? 그리고 시간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간.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가 완만하잖아요. 완만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되게 좁죠. 그 좁으니까 얘가 느리게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가파르다.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이 길죠. 그만큼 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보면 가파른 데서는 빠르고 완만한 데서는 느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면 처음에는 느리다가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느리게 내려오다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그렇게 움직이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공을 던질 때, 위로 던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공이 빠르죠. 왜냐면 바로 내 손에서 나갔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다 점점 느려져. 중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내려올 때는 보죠. 내려올 때는 처음에는 중력에서 조금 천천히 내려오다가 얘가 중력 계속 받으니까 빨리 내려오죠. 자, 이걸 그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그래프를,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니까 좀 가파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파르다가 점점 느려지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내려올 때는 처음에 좀 느리다가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내려오다가 네, 이제 공의 움직임이 생겼죠. 원래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 다인데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 바닥을 깔았어요. 플레인을 깔았어요. 이렇게. 자, 제가 사이드 뷰 좀 갈게요. 프론트 뷰. 근데 바닥에 지금 공이 잘렸죠. 네, 공이 잘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공을 위로 이 바닥면에서 튕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공을 살짝 올리면 되겠죠. 올려주면 되는데, 지금 익스프레소를 입힌 상태에서는 이 공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 레인지 매퍼에 우리가 아웃풋을 보시면 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 최소점,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를 정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안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바닥면을 올리고 싶으면 이 구체의 반지름만큼, 여기 있죠? 반지름만큼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 로우에 제가 50cm를 넣으면 올라오게 되죠. 네, 됐죠? 여기 반지름이 50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고, 근데 이제 내가 반지름이 50cm가 아니야. 그러면 계속 여기 숫자를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걸 쉽게 우리 익스프레소를 통해서 한번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최소점을 정해주는 거죠. 최소점을 값을 정해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 있죠? 레인지 매퍼에 파란색을 클릭하면 아웃풋 로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정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 최소값이 뭔지 알죠? 반지름이죠. 네, 반지름만큼 올리면 바닥면에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어의 반지름, 레이디어스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스피어 이쪽에다 놓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연결하면 최소점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피어에 들어갔어요. 반지름을 제가 150cm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똑같이 바닥면에 붙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럼 여기만 조절하면 돼요. 숫자를. 여기 굳이 익스프레소 안 들어가고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의 높이를 우리가 또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의 높이는 어디였죠? 아웃풋 어퍼죠. 네, 아웃풋 어퍼인데 나는 공이 어떻게 튀냐 보통 처음에는 높이 뛰다가 점점 낮아지죠. 네, 그 마찰력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허접한데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300인데 자, 마찬가지로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을, 자, 여기 레인지 매퍼에 파란색 클릭,
output upper를 눌러줄게요. 그래서 우리 최대값을 정해주는 부분인데 여기다 뭐 넣을 거야? 뭐 넣을 거냐면 높이를 정할 건데 저는 어떻게 정할 거냐면 반지름에 곱하기 뭐 숫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정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매스 노드로 해서 내가 어떤 숫자를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이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노드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노드입니다. 이거는 자 계속 꺼내주시고 네, 반지름이죠. 네,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을 우선 넣어놓을게요. 인풋에다가 자 여기 매스 애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 여기서 펑션 있어요. 이게 그 기호예요. 덧셈, 뺄셈 그 기호를 정해주는 부분인데 지금 add이기 때문에 더하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반지름 곱하기 얼마 곱하기로 했죠. 그래서 multiply로 이제 저는 정해줄 거고요. 여기 인풋에는 이제 내가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 그 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여기 5를 넣을게요. 5를 넣고 이제 아웃풋을 output upper에 넣을게요. 최대값으로.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랑 똑같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1을 넣었어요. 1을 넣으면 안 튕기겠죠? 왜냐면 5, 그러니까 반지름만큼만 올라가는 거라서 반지름만큼 올라가면 겨우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반지름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게 튕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좀 실질적인 애니메이션을 준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0프레임에 제가 만약에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또 공이 내려올 때쯤 이때쯤에 저는 한 6으로 할까요? 6 찍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여기죠. 여기에 한 3 넣을게요. 찍고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쯤이죠. 여기다 1을 낼게요. 자, 보도록 하죠. 윙, 탕, 탕, 탕.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똑같은 걸 3번 찍고 있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아마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바로 이어서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이 이렇게 하면 공이 딱딱하게, 그러니까 뭐 만약에 볼링공을 굴린다고 할 때 그렇게 나타나겠지만 다음에는 탱탱공, 되게 말랑말랑한 공이 움직일 때 그것을 이제 익스프레소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